개인 판매상에게 특혜 제공 논란을 빚고 있는 전북 인삼농협. 해당 조합장은 직원들의 연차 수당 일부를 상납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총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책 선거를 촉구했습니다. 나쁜 공약 선정으로 낙선운동에 버금가는 결과를 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병문안 개선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면회 제한 등 관행을 개선하는 게 성공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인삼농협이 개인 판매상에게 농협 간판을 내걸도록 하고 폭리 장사도 묵인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었죠. 전북 인삼농협의 문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합장이 직원들의 연월차 수당 일부를 상납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초 연월차 수당을 지급받은 전북 인삼농협 직원들. 그런데 각 부서장들로부터 수령액의 10%를 떼서 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수당을 걷어서 조합장에게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간부들은 당시 조합장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자 결제를 받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당한 요구였지만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수당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연월차를 안 준다고 했다가 지급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줘. 반발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많이 있었죠. 혹시라도 그 인사장 불이익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한 거죠. 이렇게 부서장과 총무부를 통해 지난 1월 4일과 5일 직원들에게서 객출된 돈은 650만 원. 간부 A씨 등 2명은 5일 조합장실에서 이 돈을 조합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했고 조합장은 일부 직원 용돈을 제하고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장 측은 해당 간부에게 돈을 받기는 했지만 어떻게 거쳤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10%를 뗀지도 모르고 직원들이 이제 조합장님 상임금 개념으로 생각하십시오. 전에 그래서 난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인 상여금이라면 왜 조합장실에서 현금으로 월급 날짜가 아닌 날에 갑자기 지급됐는지 의문입니다. 돈을 전달한 간부는 건네진 돈의 성격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취재가 시작되자 조합장은 지난주 금요일 돈을 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합장에게 상납된 돈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네, 이처럼 전북 인삼농협이 개인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며 폭리 장사를 용인하고 있다는 전주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경찰서는 어제 인삼농협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개인 사업자가 판매장을 마치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영업을 하는 경위 등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농협 전북본부 감사국도 조사에 나서 해당 인삼농협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정치 현안 속에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정책 선거는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 정책 선거를 살려내기 위해 도내 시민사회가 뜻을 모았습니다. 이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까지 남은 기간이라야 고작 한 달 반. 국가와 지역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놓고 표를 호소해야 할 시기지만 후보들의 관심은 온통 공천으로 오로지 당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고 전북 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는 출범과 함께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이번 총선에 그간 전북에서 고착돼 온 독점적인 정치 구조가 깨졌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의 선택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시민 네트워크는 앞으로 정당 토론회를 열고 유권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해 시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 시민이 만들어가고 주도하는 변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분야별로 헛공약과 나쁜 공약을 꼼꼼히 가려내 누구의 공약인지 낙천 운동에 버금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말아야 될 후보들을 각 부문별로 선정해서 발표하는 작업들은 각 단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들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컷오프에 포함된 익산을 전정희 의원과 지지자들이 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전정희 의원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혀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지자들 역시 당의 낙하산 공천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더민주 공천관리위는 어제부터 복수 공천 신청 지역 가운데 현역 의원이 없는 17개 지역 공천 신청자 43명에 대해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면세유 불법 유통. 이번에는 어업용 면세유를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탈색제를 통해 일반 기름처럼 만들었는데 경찰은 면세유를 넘긴 어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창고. 20리터 기름통 10여 개와 탈색을 돕는 활성탄 포대가 놓여 있습니다. 주차된 승합차를 열어보니 개조된 유조 탱크가 들어 있습니다. 창고 밖에는 2만 리터짜리 유류 탱크와 연결된 호스도 발견됩니다. 46살 류모 씨 등 5명이 어민들에게 사들인 면세유를 정제한 뒤 저장해 놓은 겁니다. 어업용 면세유는 시중에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검은색으로 착색을 하는데요. 이들은 이런 정제 시설을 두고 색을 빼서 유통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김제와 부안 지역 어민들에게 13만 6천 리터의 면세유를 사들였습니다. 1리터당 7,800원 하는 면세유를 900원에 사들여 1,200~1,300원에 주유소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2억 원 상당을 유통했습니다. 어민들이 너무 그 기름을 쉽게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기름을 팔아넘긴 어민들은 대부분 60, 70대의 노인들로 고령으로 어업 활동이 힘들어지자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어민만 13명. 해경은 면세유를 팔아넘긴 어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타가지고 이제 어업을 해야 되는데 어업을 않고 그 기름만 팔면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경은 류 씨를 구속하고 운반책과 어민 등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을 담당하는 수협이 이를 묵인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버스 교통카드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민회와 정의당 전북도당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버스운송조합이 교통카드 운영업체 입찰에 현 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안했다며 전라북도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북버스운송조합은 현 교통카드 운영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과 제주도 여행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전북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 금암동에 있는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전북지부 사무실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상위군경회의 운영비 등 횡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병문안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까지 우려된다고 하는데 진료에도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과 레저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병원 응급센터 입구에는 방문객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최초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이 초기 진료구역에 들어가려면 방문 일지를 쓰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 의심 증세가 있는 방문객을 위한 격리 진료구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치료가 이루어지는 관할구역에는 출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또 메르스 사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보호자 한 명씩만 여기서 이렇게 교환해서 들어가기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을 막겠다며 도입된 병문안 개선 방안입니다. 일반 병실 방문도 평일 저녁 6시에서 밤 8시까지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가능하면 휴게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입니다. 환자들이 좀 안정감을 좀 갖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전북대병원의 입원 환자는 하루 평균 1,000명에 병문안만도 매일 3, 4천 명이 몰려 북적이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적의 진료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병원 내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료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병문안객도 최근에 메르스라든가 감염에 노출돼서 저희 국민이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들 차후에 예방하기 위하게 되겠습니다. 쾌유를 바란다는 병문안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없던 병마저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 아무리 관행이라 해도 바꾸는 게 최선일 겁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이 됐는데요. 박 대통령과 전라북도의 지난 3년을 돌아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은 절반 정도만 진행 중이고 일부는 진척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특히 탕평 인사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라북도에 약속한 공약은 7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이 신설됐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부지 조성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새만금 지역에 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서 조기 개발되어야만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저희가. 하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은 국립박물관 승격 위에는 이렇다 할 사업 진척이 없습니다. 지도권 힐링 거점 조성 사업은 올해 처음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지만 영남권과 비슷한 사업에 비해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정읍, 남원 등 동부 내륙권 연결 도로와 부항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영남권과 비교해 규모나 속도 면에서 뒤떨어진 지역개발 공약 못지않게 도민들을 박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은 지역 편중 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탕평 인사를 강조했지만 현 정부 들어 전북 출신 무장관 시대가 3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탕평은 호남 인물을 30% 정도 쓰겠다. 그런 잣대로라면 정말 거짓말에 불과하고요. 지난 3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과 인사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이번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로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도내 억대 연봉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지난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억대 연봉자는 6,700여 명, 전체 근로자의 1.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였습니다. 한편 억대 연봉자는 서울이 22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율로는 울산이 8.5%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제조업 경기가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4, 4분기 전북 광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6.6% 떨어진 99.7을 기록해 같은 기간 각각 13.6%와 1.8% 상승한 전남 광주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금속과 기계, 자동차가 10% 이상 큰 낙폭을 보였으며 전자부품과 식료품, 화학제품만 증가하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새벽 동안 누운비가 내렸는데요.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누운비에 의해 도로는 젖어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지금 살짝 흐려 보입니다. 차량들도 어제와 비교하면 서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도 눈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원과 순창, 장수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창구는 장류특구와 장류산업시설을 관광자원화하는 산업관광을 다음 달부터 실시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열린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약식에는
남원지청과 남원과 순창, 장수지역 지자체 그리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아동학대 발생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신속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이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관기관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장류시설을 관광과 연계시키는 이른바 산업관광을 다음 달부터 선보이고 점차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2년간 8억 원을 투자해 추진되는 장류시설 산업관광에서는 고추장 기능인 가정을 찾아 장을 담그며 담소를 나누는 스토리 여행과 장류특구, 청정원과 사조 장류공장 등의 생산시설 투어 관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류를 이용한 산업관광을 현장 체험 교육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대외적으로는 순창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노인들의 경륜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8기 익산 실버자치 경찰대가 출범했습니다. 46명으로 이루어진 실버자치 경찰대원들은 익산 지역 4곳의 지구대로 나뉘어 다음 달부터 9달 동안 범죄 예방 신고와 등하교 시에 학교 주변 아동 보호 활동을 벌입니다. 고창군의 스마트 관광 홍보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19명으로 구성된 고창군 스마트 관광 홍보단은 고창군 여행 기자로 주요 관광지와 맛집, 숙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으로 취재하고 직접 답사해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널리 알리게 됩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본격적인 철새들의 이동 시기를 앞두고 금강 가창오리의 군무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산시 철새 조망대 관계자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점차 개체수가 늘어난 가창오리는 현재 30만 마리로 최대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 달 초순 이동 시기 전까지는 군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망대 측은 가창오리가 시베리아로 이동하기 전 금강대교와 나포면 십자들역을 중심으로 먹이 활동과 함께 막바지 군무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산림조합은 오는 29일부터 4월 초순까지 미장동 공단대로 옆에 나무시장을 개장하고 유실수와 조경수 등을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2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무 전시 판매장에는 전문 산림경영 지도원을 배치해 수종 선택과 식재 방법, 사후 관리 등을 상담하고 기술 지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임기 중에 건립한 자신의 자택 일부를 불법으로 건축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샀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에 민원이 제기된 오산면의 박 전 시장 주택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일부 불법 건축 사실을 적발하고 1개월 이내에 잦은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건물은 박 전 시장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박 전 시장의 임기 중에 건립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새봄을 알리는 신춘음악회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소리지아 챔버 앙상블 협주곡의 밤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전북대학교 출신 조각가들로 구성된 전북현대조각회의 정기 전시회가 오늘까지 전주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전북도리미술관은 지난해 전북 청년전시에 선정된 작가의 작품을 오늘까지 완주군 상관면 창작스튜디오에서 전시합니다. 원숭이에 관련된 유물이 모레까지 전주역사박물관에 마련됩니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공청회가 오늘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열립니다. 6.25 전쟁 호국 영웅 흉상 제막식이 오늘 익산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있습니다. 전북문학관은 시와 수필 등을 배울 수 있는 문예창작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레까지 모집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SNS 서포터즈 소리지기를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합니다. 2016년도 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내달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센터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에 눈 또는 비가 오다가 낮에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밤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예상 강우량은 5mm 내외이며 낮 최고 기온은 5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